안녕하세요. AWS에서 Executive Technology 파트너를 담당하고 있는 구태훈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의 구성은 첫째는 왜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고민하고 필요한지 살펴보고, 둘째는 무엇이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의 기술적 고려사항인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기술 아키텍처와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을 많은 분들이 기술 부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수년 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차세대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금융사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보여지는 만화에서 이러한 기술 부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너무 낡고 오래된 집에 창문 하나 새로 다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 라는 고민입니다. 우측은 이를 설명하고 있는 사파이기도 합니다. 새로 나온 기술 원형 바퀴가 있지만 사각형 바퀴로 너무너무 힘들게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의 코어 시스템은 어떤가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러한 기술 부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기 메인프레임 더미 터미널 구조로부터 금융 코어 시스템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기술로 정보를 처리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과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대부분의 대형 금융사들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당시의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재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메인프레임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리호스팅이라는 방법으로 그대로 이관하는 선택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미들웨어 환경과 단일 데이터베이스로 금융 코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모바일 및 새로운 채널의 등장과 디지털 혁신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차세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들의 새로운 기술 구조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에 있어서 기존 차세대 결과물들의 개선이 필요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리서치를 살펴본다면 95%의 금융기업은 현재 코어 금융 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지 않고 부족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3%의 금융기업의 임원들은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IT 예산의 대부분인 67%는 기존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고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의 투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금융사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요구, 경쟁 환경의 돌파구를 찾고 진화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금융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는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할 기술적인 요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술적 고려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코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SaaS형 솔루션과 자체적으로 호스팅해서 구축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도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로는 디지털 금융을 네이티브로 하는 금융사는 새롭게 금융 코어 시스템을 런칭하는 방법으로 SaaS형 솔루션을 선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체 호스팅의 경우에도 마지막 고려사항으로 비교하고 있는 솔루션을 살지 또 직접 개발할지에 대한 선택도 수반됩니다. 물론 새롭게 금융업을 시작하거나 신사업 추진을 하는 금융사는 솔루션 선택을 통해서 신속하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갖출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해서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의 확장성을 얻고자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또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모노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진화는 그림에서와 같이 기술 구조의 변경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조의 변화까지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작은 단위로 어플리케이션 로직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미래의 고객 비즈니스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유연한 기술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기존 모놀리틱 개발은 다수의 개발자들이 단일 서비스를 하나의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장기간 동안에 개발해서 배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 코어 시스템은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의 사이클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직원들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참았다가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빅테크들과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시스템 개발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병렬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 부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재개발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배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즉, 한 번에 잘 설계하고 오랫동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부분을 개발하고 수정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 지향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금융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기존 금융사로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함에 있어서 EC2 가상머신, ECS, EKS 컨테이너 서비스, 람다 서버리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목적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워크로드의 특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패턴별로 사례와 아키텍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어려운 도전 과제인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코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술로 보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우선 금융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아예 교체하거나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금융사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고객 모바일 앱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 추상화된 레이어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구축하는 시스템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HSBC와 DBS는 이러한 보강 방법을 통해서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SBC는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개인화된 모바일 서비스를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해서 기존의 코어 시스템의 유연성 한계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또한 DBS는 핀테크 및 테크핀과 같은 파트너들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코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구현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을 보강하는 참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선 매크로 서비스 형태로 일정 부분 단계별로 시도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현대화한 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체 시스템을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 동안 점증적인 기술의 진화를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금융사에 적합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크로 서비스로 금융 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참조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환경을 AWS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3티어 아키텍처로 이관해서 매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서비스로 구축된 금융 코어 시스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분리해서 단계별로 이와 같은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QLDB, 퀀텀 레저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DB,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목적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캐피탈원은 이러한 이관 방법을 선택해서 금융 코어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사례 발표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기존 금융 코어 시스템인 메인프레임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읽기 전용 트래픽을 제공하는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확장성을 개선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캐피탈원은 이러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데이터 센터 전체가 AWS의 클라우드로 이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장 위험도가 높아서 기존 시스템을 무시하고 새롭게 금융 업무를 확장하거나 디지털 은행을 신설할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사례로는 스탠다드 차터드와 골드만삭스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차터드는 기존 코어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새롭게 구조화하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현대화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새롭게 금융 코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참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는 아마존 오로라를 설계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서비스로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원장 전용 데이터베이스, 아마존 QLDB로 구성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금융 코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도와주는 AWS의 파트너를 살펴보면 다양한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WS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들입니다. 앞서 예시에도 살펴보셨지만 DBS, 오픈뱅크, 캐피탈원, HSBC, 스탠다드 차터드, 또 솔라리스뱅크, 소니뱅크 등 다양한 은행들이 금융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를 AWS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보통은 디지털뱅크, 또 챌린저뱅크라고 하는 은행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몬조, 또 누뱅크 이런 곳들이 이러한 시도를 AWS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이러한 금융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융 코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비즈니스 요건과 목표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고 기존 코드와 코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정은 어떤 패턴과 방법으로 추진할지, 어떤 솔루션과 도구를 사용해서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
기술 검증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검토는 기술 검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검증을 기반으로 금융 코어 시스템의 아키텍처 설계를 수행하고 전체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 번의 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려운 시작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WS의 성숙한 서비스와 기술 인력들이 이러한 어려운 도전을 같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서 세계 최고의 현대화된 금융 코어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최고의 팀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십시오. 혹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AWS 자격증과 학습 여정을 계획할 수 있는 로드맵도 확인해 보십시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금융 코어 시스템 현대화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유튜브에 또는 이제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각 그 사례별로 잠깐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 살펴보시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러한 그 금융 코어 시스템의 현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